우리가 반야신경 법문 오늘 또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 일다를 행할 때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 일다에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함께 할 내용은 바로 조견 오온이에요. 조견, 비추어 본다. 조견, 비추어 본다. 무엇을? 바로 오온을. 그래서 이렇게 오온을 비추어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 오온이 텅 비어서 실체가 없음을 여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견 오온이 다 어떻대요? 개공하다. 다 공하다라는 이치를 이제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다 하면 너무 쉬워서 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죠? 이렇게 다 알아들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비추어 보는 그 오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기에 간단하게 오온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온 그러면 5가지예요. 오온이면 색, 수, 상, 행, 식이죠. 이 오온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온이 끊임없이 우리는 쌓인다라고 표현을 해요. 쌓인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쌓일까 과연 우리한테 색, 수, 상, 행식이라는 것이 쌓이는 것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색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색이에요? 색이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색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우주에 펼쳐져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래서 결국은 물질계, 현상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게끔 다 펼쳐져 있는 이 색이 나랑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색이 나랑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육근, 안이비설신의라는 육근이 있죠. 그러면 색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요. 그죠? 눈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이러한 그 물질적인 것이 색에 해당하는데, 이 우리 그 몸에 붙어 있는 육근 중에서 색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안이비설신까지 5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의는 보이지 않아요. 왜? 우리의 의식,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이 육근을 상대로 해서 바깥 경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경이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색성량 미촉법. 그래서 거기에서도 역시 색성량 미촉까지는 색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금방 의식의 작용, 마음의 작용을 이야기한 이런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색에 견주어서 같이 또 우리가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색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있죠. 수. 그럼 색, 수상행식 중에서 색은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수가 있어요. 수는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작용을 하죠. 감수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보고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작용이 바로 수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또 분별을 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근과 경이 만나서,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부딪혀지는 모든 그런 그 경계를,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과 경이 만나서 보고 느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러한 상황이 다 수에 해당을 해요. 이 수에서는 아직은
상까지 가지를 않은 상태가 바로 수에 해당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색을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내가 그거에 의해서 보고 그 다음에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기도 하면서 느껴요. 느낌을 내가 어떻게 좋다 나쁘다 또는 뭐 이런 생각 정도를 하잖아요. 이런 정도는 다 수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내가 느끼는 것을 이제 분별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 뜻에 맞는다 안 맞는다 또 내가 좋다 나쁘다 싫다 등등 갖가지 분별을 하게 되면서 끊임없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죠. 이것이 바로 상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하나 구입하러 상점에를 갔다 시장에를 갔다 또는 백화점에를 갔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죠.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쭉 돌아다니면서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들을 쭉 봅니다. 보면서 내 뜻에 이렇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나한테 색상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쭉 있어서 구경을 하면서 다녀요. 그러다가 내 마음에 탁 맞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어떻게 하게 돼요?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까지는 순데 그걸 가지고 이제 상상을 합니다. 저게 가격이 너무 비싼데 내가 저걸 사서 저 비싼 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서 등등 갖가지 분별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걸 구입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그것을 내가 돈을 좀 더 모아서 살까? 아니면 비싸더라도 확 저질러 버리고 말을까? 막 등등 생각을 하면서 밤에 잠도 설쳐가면서 생각을 해요. 좋기는 너무 좋은데 내가 그거 너무 비싸서 얼른 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온갖 갖가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지요. 이리저리. 이것이 상이에요, 바로. 예. 그래서 색수상이에요. 색에서 반드시 수가 따르고 수가 따르면 반드시 상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습관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을 끊임없이 상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상을 내고 그 상이 꽉 채워졌어요. 끊임없이 그 생각으로 내 머릿속이 꽉 채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행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생각이 꽉 채워져서 아니야 나 도저히 안 돼. 결정했어. 사고 말 것이야. 이러고 이제 가서 내가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을 사오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안 돼. 도저히 안 돼. 살 수 없어라고 마음을 내리던가 이런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로 행을 하게 돼요. 몸으로, 입으로, 직접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신구의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을 하는 데에서 여러분들은 신구의라는 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은 쪽으로 많은 어떤 이 신구의에 대한 업이 많다면 나한테 선업이 많을 테고 그렇지 못하다면 선업과 반대되는 악업이 많을 테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반경들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색수상행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행을 하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행을 해서 행이 완전하게 구체적으로 굳어져서 내가 아르마리로서 분별을 하는 것이 바로 식이에요. 색수상행 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처지를 완전하게 내가 지금 여기서 그것을 살 때가 아니야 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마음을 내려놓던가 내가 그것을 난 지금 사도 충분히 가능해 라고 가서 그 물건을 구입하던가 이렇게 내가 어떤 분명한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굳혀서 내가 이렇게 어떤 그 마음을 내는 것이 바로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수상행식이 쭉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이라고 하는 표상작용에서 그야말로 행을 하고 그 행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식의 작용이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행을 할 때 식이 없으면 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구분을 짓는 행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르말이라고 표현하더라도 그런 우리가 아는 작용을 하는 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또는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작용이 반드시 이렇게 따르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색에서, 수에서, 상에서, 그 다음에 행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가지고 나만의 경험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내가 하는 경험은 나만의 경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고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한 경험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내가 내세우는 것만이 옳다, 그것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아상도 거기서 같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식의 작용이 어떤 이렇게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고 행을 할 수 있는 작용을 하게도 해주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알았다는 것이 나만의 주관적인 이런 어떤 관념으로 자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만이 최고고, 내가 하는 것이 최고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최고고, 이렇게 돼서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것을 상대한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방법만이 옳으니까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이제 이런 어떤 그 관념 때문에 관계적인 면에서, 상대적인 면에서 불편함도 일어나게 되지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나만의 기준에 의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내가 틀을 세워서 형성해 놓은 나만의 것이지, 그것이 모두에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상대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이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자꾸 높아지는 것이 바로 아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오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상이에요. 이 아상이, 나라고 하는 것이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서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가 아만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교만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무 잘났기 때문에 상대를 은근히 무시하고 은근히 내려보고자 하는 이러한 옳지 못한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 치솟게 됩니다. 우리 불자님들이라면 이러한 마음이 치솟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알아차려서 이 아상이 높아지지 않도록 아상을 한순간에 꺾어내릴 수 있는 이러한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견 오온에서 바로 그 색수상행 식이라고 하는 오온이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생활하면서 나라고 하는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색이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 상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것, 식이라고 하는 이 5가지가 끊임없이 쳇바퀴 돌면서 차곡차곡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한 나만의 생각으로 계속 자신도 모르게 쌓아가요. 보이지도 않는데 쌓여가요. 이것이 참으로. 그래서 허망하기 짝이 없는데 보이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았는데 우리 중생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의식작용에 의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틀을 단단하게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오온이 나인 줄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다 쌓아놔서 그 오온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것이 진짜 나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에 들어가셔서 제대로 이렇게 비추어 보니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고유한 실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미 환히 들여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망하기 짝이 없는 각자 자신들이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쌓아 놓은 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에 따라서 이러한 이치를 알아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쌓아온 오온의 틀을 한순간에 그대로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습관에 의해서 돌고 돌면서 쌓아가는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고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허망하기 짝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하는 작용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렇게 오온이 텅 비어서 허망하기 짝이 없고 그것이 나가 아니라는 거, 그건 내가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 내가 경험을 하면서 끊임없이 들여진 습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의식에 그것이 계속 나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쌓아놓은 이러한 틀을 완전하게 버리고 진짜 나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의 여행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색수상행식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여실히 알아버리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는 다 어떻다고 보신 거예요? 개공이라고 보신 거예요. 다 공하다. 다 공하다. 우리가 물질처럼 무엇인가 쌓아놓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쌓아놓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깊은 반야바라밀다에 들어가서 이것을 여실히 비추어 보니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는 결국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다. 예, 실체 없음이기 때문에 사라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걸 여실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고유한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특별하게 본성이라고 따질 만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걸 이미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집착을 해서 내가 그걸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착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자 하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는 결국은 어때요? 나의 어떤 바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사실은 함께 살아가게 돼 있지 또 따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실히 수행을 통해서 잘 들여다봐서 그것이 내가 집착하고 쌓아갈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잘 사용하고 활용을 하면서 내려놓고 끊임없이 그 순간 잘 활용을 했으면 바로 즉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그 무엇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그 이치를 아시면 고통이 괴로움이 따르지를 않겠죠. 이걸 모르고 끊임없이 그걸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 이어서 괴로움과 고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런 법문들을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다 벗어 던질 수 있게 다음 대목이 바로 도일체 고액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조견 오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도일체 고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의 가피로서 건강하고 자유롭고 평온하여 행복하여 지이다.